자, 문제 봐볼게요.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도록 만들었대요. 이때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4부터 16까지는 한개수가 몇 개야? m 더하기 2개겠죠? 그 다음에 16부터 40까지는 n 더하기 2개겠지? 항들이 각각 저럴 때 우리가 이 녀석이 등차를, 그러니까 공차랑 뭐 이런 거 추론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추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4, 16, 40 요 녀석들밖에 없잖아. 그 저 녀석을 이용해서 풀려면 4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개만큼 더했을 때 16이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16에다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저게 공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 더하기 1d 했을 때 여기가 40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러면 일단 이항시켜주면 여기 12 되고 저쪽은 24가 됐을 거예요. 그럼 2배 차이네. 그러니까 요 녀석에다가 2배 하면 요 녀석 됐겠네. 따라서 n 더하기 1은 2m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뭐야, n은으로 나타내면 2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풀었니? 좋아요. 넘어갈게요. 또 963 963 전에 있는 사람 하셔도 좋아요. 일단 963 먼저 할게요. 있는 사람은 뒤에 말씀해 주세요. 자, 얘들아, 초항이 112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그렇군. 이때 S8이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 SN의 최대값이네. 그렇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SN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자, 내가 가로축을 n축이라 둔 거야. SN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우리가 얘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공차야. 그리고 n 제곱에 더하기 뭐시기 n 이런 꼴이거든. 상수항이 없어. 그냥 문제에서 그냥 등차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sn에서 상수항이 없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n으로 묶었을 때 2분의 dn 더하기, 여기 뭐 별표라고 두면 별표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항상 0을 지나요. 0,0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요, SN이 어땠겠어? 그러니까 초항도 양수인데 공차도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그냥 뒤입다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S8이 다른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클 수가 없겠죠. 왜냐면 AN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차는 무조건 음수였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가도 돼요. 그래서 얘들아, 살짝 실전적인 팁을 주잖아. 우리가 초항의 부호가 만약에 지금처럼 양수야, 그럼 무조건 공차는 음수일 가능성이 99%예요. 99.9. 쌤이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내가 다 풀어봤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에 한해서 이게 초항이랑 공차가 부호가 다 같은 경우를 쌤이 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같으면 뭐 문제를 낼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SN이.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이게 지금 음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대칭축을 몰라. 그치? 응? 근데 8일 때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만약에 8이 요렇게 있으면 9는 요런 느낌으로 있어야 8일 때가 최대가 나왔겠죠. 혹은 8이 그냥 꼭지점에 X좌표일 수도 있어. 꼭지점에 N좌표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대칭축보다 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졌을 거냐면 일단 지우고 여기가 8이면 뭐 요런 데가 7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래야 8일 때가 최대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SN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러면 쌤이 이렇게를 왜 했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대칭축보다 왼쪽에 8이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러니까 S8에서 S9로 넘어갈 때는 A9를 더할 거잖아. 그러면 A9가 음수였다는 거야. 저 첫 번째 그림은. 왜냐면 딱 여덟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맥시멈이라면 A8이 마지막 양수였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8이 마지막 양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도 A8이 마지막 양수야. 근데 내가 대칭축이 뭔지 모르지만 그 녀석보다는 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은 똑같아. 이 둘 다 A8이 마지막 양수인 거는 당연히 똑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게 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A8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요 초항에다가 7D만큼 더한 거지. 얘가 양수여야 되고 A9는 112 더하기 8D인데 요 녀석이 음수여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족하는 지금 공차가 정수잖아. 그건 대충 찍으세요. 뭐 정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딱 0이 되는 값이 얼마냐면 D 값이 마이너스 14일 때 는 0이거든. 근데 는 0이 되면 안 되고 더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럼 마이너스 15를 넣었을 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05가 되니까 A8이 7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7이 딱 마지막 양수고 그 다음에 A9는 갑자기 음수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래프는 상황을 한번 인지를 해보라고 그려준 거거든. 왜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센 상문제잖아. 요 정도만 해도 그냥 풀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그 훨씬 더 조건이 복잡해지거든. 근데 그럴 때 SN을 이차 함수로 바라보고 푸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조건이 더 붙었을 때 이게 가능한 뭐 A8의 값으로 막 가능한 거 막 합구하라고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보고 가세요. 넘어갑니다. 또 975 2번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직선 사이에 그 함수값의 차 x값이 똑같을 때 저 차이는요 무조건 등차 수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그 m은 지금 상수함수고 l은 1차 함수잖아 생긴 게. 그러니까 1차 빼기 상수함수는 어쨌든 1차 함수라서 저 선분의 길이가 다 등차 수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거는 초항이 6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10인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8개의 선분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9까지 2부터 9까지. 요 녀석의 합은 얘들아 봐봐 그 P2Q2랑
P9, Q9이랑 더한 거는 P1, Q1이랑 P10, Q10이랑 더한 거랑 똑같다? 그치? 쌍쌍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이랑 6을 더한 거를 몇 세트 해주면 돼요? 4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왜냐면 그 가운데 선분의 길이가 이게 8개잖아. 8개면 4쌍이잖아. 그러니까 6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날로 먹고 갑시다. 자, 이런 거 할 때 일반항 세우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또 마지막 베개 자릿수네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내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오? 얘는 우리가 임의의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 근데 우리가 공비가 자연수여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공비 서로 다른 내수라 했기 때문에 일단 공비가 1이 되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럼 공비가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얘들아 4만 넣어도 4의 세제곱은 64야. 5 넣으면 5의 세제곱 125라 가지고 어때요?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공비는 2, 3, 4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R이 2일 때는요. 지금 A, 2A, 4A, 8A 이렇게 되니까 이 8A 값이 100 이하 기만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주면 1부터 12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12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이 3일 때는요. A, 3A, 9A, 27A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00 이하가 되려면 A의 개수는 3개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R이 4일 때요. 는 A, 4A, 16A, 64A잖아요.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그 혹시라도 저 R이 2일 때랑 뭔가 겹쳐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야. 근데 여기 위에서 그 88은 64로 만약에 똑같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항이 달라서 괜찮아요. 이거 이해되니? 만약에 A가 8이고 R이 2이면 8, 16, 32, 64인데 아래 거는 1, 4, 16, 64라서 괜찮아. 그래서 그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막 이러잖아. 이게 나중에 너네가 실력이 더 오르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막 맨날 그 수열에 함정이 많아. 그래서 여기 막 끝에 같아지네. 이걸 노렸네 막 이러면서 막 빼버려. 근데 이거 실수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초항 살펴야 돼. 무튼 그래서 여기서 A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얘들아 그 쌤이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다 경험했던 거예요. 꼭 이상한 데서 막 오버페이스로 막 틀려오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16개 정도 나올 것 같죠? 넘어갑니다. 1000번대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여기 너네 원리 합계 풀 때 기억났니? 내가 걱정되던데 원리 합계 얘들아. 응? 이게 학교마다 또 너무 다르더라고. 원리 합계를 요즘은 어렵게 안 내는 추세긴 한데 그 교과서에 이게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 그러면 아마 쌤들이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원리 합계. 자, 얘들아, 다 질문해 보세요.
원리 합계지. 내 이럴 줄 알았다. 1026번 이전에 질문 있는 사람은 요거 끝나고 합시다. 자, 어느 직장인이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자, 초 이런 거 무조건 집중해야 돼.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요.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올려가면서 넣고 싶대요. 그럴 수 있죠. 이때 2021년부터 500씩을 적립하기 시작할 때요. 2030년 말에 원리 합계를 구해라. 잘 봐, 얘들아. 이게 매년 초에 놓고 있잖아. 그래서 2021년 초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1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022년 1월 쭉쭉쭉 2030년 1월에 마지막 입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30년 12월 이거 말이거든 얘들아. 말에 우리가 돈 타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적립금 깨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얘들아 한번 봐봐. 처음에 500 넣었어. 500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 해부터 10%씩 증액이죠?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이율을 봐야 돼. 지금 연 이율이 10%야. 뭔가 문제가 재밌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증액해서 넣는 값이랑 이게 넣었으니까 여기 이자 붙을 거 아니야. 그 이자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납득돼요? 그래서 얘가 이자가 붙었어. 그 500 곱하기 지금 10%니까 1.1에 1제곱 이런 식으로 붙었겠죠? 응? 그러면서 이 녀석이 쭉쭉쭉 가서 2030년 1월이 됐을 때는 여기가 몇 제곱일 것 같아요? 몇 제곱? 하나, 자,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에서 30년까지 8만큼 커졌으니까 여기 지수도 8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말로 갈 때 이자 붙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 치는 거야.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거의 흘렀잖아. 그러니까 1.1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러고 나서 봐봐.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했어. 초부터 시작했어. 근데 2022년 1월에도 돈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10% 증액한 금액을 넣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넣었다는 거야? 500 곱하기 10% 증액이니까 또 요만큼 넣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셀프로 금액을 올려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어땠겠어요? 여기서 또 10%를 증액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또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2030년 1월에는 내가 500에다가 1.1의 9제곱 원만큼 내가 입금을 한 거야. 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그럼 마지막에 찍힌 것도 이 녀석이랑 똑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녀석이 지금 마지막에 쌓인 게 지금 다 똑같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몇 년 부었어? 21년 초부터 30년까지니까 이거 10번 부은 거야.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은 지금 문제에서 2.6 정도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10개 있으니까 500 곱하기 26 해가지고 정답 얼마고 내가 원리 합계 1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얼마 받은 거야? 1억 3천. 1억 3천 받았대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셀프로 그냥 이자까지 맞춰서 다음 년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준 거야. 마지막에 좀 시원하게 타먹고 싶었나 보죠. 그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그 저 2022년에도 500만 원 넣고 2023년에도 500, 마지막까지 쭉 500을 넣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자 붙으면 500만 원에다가 1.1에 1제곱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녀석이 초항이고 막 공비가 1.1이고 막 등비 수열의 합이 뭐 원리합계 금액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등비 합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한 거죠. 오케이. 나도 되게 오랜만에 풀어봐요. 너네 그 개념 원리 할 때 말고 나 풀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또 1009. 누워? 얘들아, 얘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33, 333, 3333 막 이렇게. 그러면 저 항별로 뭔가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 3은 3이고요. 33은 30 더하기 3이고 333은 300 더하기 3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 잘 봐. 이 30도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333도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게 10번째 항이면 얘들아 3 곱하기 10의 9제곱 3 곱하기 10의 8제곱 쭉쭉쭉 더하기 3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괜찮니? 그래서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SN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요 수열에 내가 항들을 그냥 A1, A2 이런 식으로 쓸게. 그러면 얘가 지금 A10인데 그냥 내가 AN을 그냥 편의상 한번 구해볼게. 공부할 겸. 내가 이 AN은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항개수가 N개야. 그리고 초항이 3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10-1분의 초항 항개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SN이야. 이게 AN이야. AN. 근데 이 AN을 1항부터 10항까지 합하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하면 저거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하고 싶다는 거야. 시그마 쓸게 그냥 얘들아. 여기 너네 배웠잖아. 이 an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n은 1부터 10까지 요 녀석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얘는 시그마 찢을게요. 3분의 1에 n은 1부터 10까지 10n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10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공비가 10짜리니까 10-1분의 초항 10, 10에 10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0. 그러면 뭐야? 통분해야 돼? 아! 너무 귀찮은데요? 근데 3분의 10으로 묶긴 해. 3분의 10으로 묶으면 여기가 9분의 10의 10제곱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 위로 넘어가면 빼기 9잖아. 그 여기 빼기 10이네. 그쵸? 그럼 또 10으로 묶이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00의 9분의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어디 있을까? 어? 어? 뭐야? 아, 앞에 3분의 1. 어? 잠깐 나 뭐야? 응? 뒤에 없구나. 나 깜짝 놀랐네, 씨. 27분의 100의 요거죠? 아이씨, 깜짝아. 야, 어렵다, 이 문제. 킬러 문제네요. 네, 넘어갈게요.
또 얘들아 B에서 남은 거 10km 마라톤. 어, 혹시 러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들 안 뛰나요? 저도 안 뛰어요. 못 뛰어요. 아니 아니라 못이야 얘들아. 어. 요 정도 페이스면 뭔가 어떤 거 같아 얘들아? 처음 4km 구간까지 시속 8로 일정하게 달렸대. 얘들아 너네 시속 8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뛴다고 생각해 보면요 시속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모르지. 얘들아 저게 4km를요 시속 8로 뛴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엄청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 기준으로 거의 전력 질주를 하는 급으로 계속 4km를 뛰는 거야. 개 잘 뛰는 거예요. 시속 8로 4km 뛰는 거 겁나 어렵습니다. 그, 왜냐면 쌤이 그 체력 단련 그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 그 진급하려면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저 정도로 달리면 프리패스예요. 어, 저 정도로 달리면. 그래서 쌤이 항상 러닝머신에서 시속 8로 두고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그게 심지어 4km도 아니야. 3km만 뛰면 돼. 자, 돼지는 줄 알았어요. 그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10km 코스를 달리는데 처음에 시속 8로 달리고 있대요. 아, 엄청 잘 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씩 증가했대요. 이것도 힘든데 지금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와, 엄청나네요. 응. 근데 너네는 알바노하고 그냥 수식 세워서 푸시겠죠, 그쵸? 얘들아 좀 느껴야 돼. 느끼면 좋겠어. 우리가 실생활 문제잖아. 음. 자, 얘들아 그리고 이런 거 문제 풀 때 단위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봐야 돼. 학교에서 장난질 칠 수 있어. 지금 이게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야, 그쵸? 음. 자, 그러면 얘들아 처음 4km를 시속 8로 일정하게 달렸대. 그러면 4km 뛰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야? 30분. 맞지? 1시간에 8km 뛴다는 거잖아. 시속 8km가. 그러니까 4km 뛰는데 30분 걸렸겠지. 그러니까 30분의 2분의 1 시간이니까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남은 4km를 어떻게 뛴 거냐면 속도가 어? 아 미안해 얘들아. 그 걸린 시간이 10%씩 증가했구나. 아 그러면 좀 확실히 좀 처음에 달렸다가 좀 힘들어서 좀 살살 뛰었네요. 나 어쩐지 진짜 리스펙하고 있었거든요. 저거 못 올려 얘들아. 시속 8에서 응? 저거 올리면 그 대회 나가야 돼요. 아 시간이 증가했네. 쏘리. 응? 시간이 증가. 얘들아 그 시간이 증가했대. 그 요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너네 그 거속시 그걸로 풀었니? 거속시로 풀었어? 그러면 그 거리 기준으로 이렇게인데 시간이 증가를 한대요. 어. 그러면 혹시 뭐 요렇게 바꿔놓고 풀었니 얘들아?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애들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 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어떻게 푸냐면 그 보통 이런 거는 등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이 있잖아? 그러니까 등차는 절대 아니거든? 보통 저렇게 10%씩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남은 녀석이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막 8분의 1에다가 1.1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지 않았니?
그치? 이게 왜냐면 기존 페이스대로 달렸으면 그 시속 8이었으니까 1km 달리는데 이제 8분의 1시간 걸렸을 거 아니야? 8분의 1시간에다가 1.1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이게 시간이야. 그냥 시간에 내가 구해버리고 이 시간에다가 계속 1.1을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지. 그쵸?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8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간에다가 1.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야겠죠? 4km니까. 그러니까 초항이 8분의 1.1이고 공비가 1.1이고 한계수가 4개인 거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얘들아 8분의 1.1은 그냥 앞으로 뺄게. 그 다음에 1.1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아씨 6kg 남았네. 정정. 그럼 여기 6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1.8.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계산하면 0.8이고 여기는 0.1이니까 8을 곱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약분돼서 1.1시간이랑 2분의 1을 더해야 돼. 그럼 얘는 지금 0.5시간이잖아. 그러니까 1.6시간이네요. 그렇죠? 1.6시간은 1시간 36분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얘들아 왜 36분인지 알지? 이거 하면 돼. 36 나오니까 36분이에요. 넘어갑니다. 좋아요. 또 B단계에서 더 있는 사람 잠깐만 1014. 얘들아 우리가 등비는요 역수를 해도 등비 수열이 유지가 된다. 공비랑 초항이 다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 역수 수열을 그냥 BN이라고 놔. AN분의 1을 수열 BN이라고 두는 순간요. 우리가 저 SN은 BN의 총합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저 S3가 27분의 1이고 S6이 3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수열 BN의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 S3는요 27분의 1은 R-1분의 B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S6이 3이거든요. 3은요 R-1분의 B의 R 6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 그 나눠서 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내가 거꾸로 나눴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81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R-1분의 B는 다 사라지고 R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R 6제곱 마이너스 1은 R 세제곱 플러스 1이랑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쪼갤 수 있잖아. 합차 공식. 그러니까 요 우변이 그냥 R 세제곱 플러스 1로 바뀐 거야. 따라서 R 세제곱이 80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 너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S12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S12는 R-1분의 B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 R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요거를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문자를 그냥 뭐 K 같은 거라고 둬볼게. 그러면 K 값은 뭐가 된 거냐면 K는요 27분의 1에다가 저거 R 세제곱 80 나온 거 저 다 대입하면 79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79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뭔 거냐면 27분의 1 곱하기 79분의 1이 이렇게 있고 R 12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녀석이 천천히 쌤이 R의 12제곱을요 R 6제곱 플러스 1, R 6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R 6제곱 마이너스 1을 R 세제곱 플러스 1,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79이기 때문에요 얘랑 얘가 사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 R 세제곱 플러스 1이랑 R 6제곱 플러스 1은 그냥 생으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81이야. 근데 여기 27이랑 또 약분되니까 여기 3만큼만 남을 것 같아. 따라서 3 곱하기 R의 6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뭐야? 6400 더하기 값이 이렇게 크? 그래요. 이거 뭐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열심히 마무리 지어주세요. 값이 뭐야? 이거 19,203이에요? 아이씨 답이 이래? 겁나 웃기네. 태어나 처음 보는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 넘어갑시다. 자 얘들아 시스템. 뭔가 여기 센 B상은 뭔가 되게 낯선 느낌이네요. 이제 좀 익숙한 녀석들이 보이네요. 얘들아 1028번 어땠어요? 얘들아 이게 그 2년 전쯤 나왔을 거예요. 저게 쌤 기억에 이게 몇 번이었더라? 12번인가? 그러니까 이게 12번이 갖는 위상은 뭐냐면 얘들아 그 무조건 맞춰야 하는 4점짜리야. 우리가 그 수능장에서. 근데 이게 12번에 나와서 애들이 멘탈이 다 나간 거야. 저거 오답률 되게 높아요. 50%대일 거야. 근데 객관식이 50% 4점짜리 중반인데 50%대가 잘 없거든. 그 절반이 못 맞췄어요. 한번 봅시다. 어려워요. 설명 잘 들어요. 네? 퀴즈를 왜 내? 자 얘들아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자. A2가 마이너스 4고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은요 저 두 녀석을 합친 거래. 그 얘들아 봐. 좋은데? 등차 더하기 등차는 등차입니다. 기억해놔. 그리고 잘 들어. 만약에 요 녀석이 공차가 D1이었고 요 공차가 D2인 등차 수열이었으면 이 녀석은 D1 더하기 D2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외워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겠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죠? 그러니까 n의 개수가 D1 플러스 D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등차 더하기 등차는 무조건 등차야 얘들아. 실전적으로 잘 외워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Bn도요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뭐 처음 저 A의 공차를 D라고 두면 요 녀석의 공차가 D면요 얘는 지금 D랑 D니까 얘는 2D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Bn의 공차는 2D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런 다음에 갑자기 A집합, B집합이 각각 A1부터 A5, B1부터 B5까지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그리고 교집합이 3개가 돼야 된대. 허허, 이게 뭘까? 겹치는 게 3개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 자, 이제 너네가 저기 원소가 겹치는 게 3개가 되고 싶거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얘들아 B1이랑요 A1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당초에 똑같을 수가 없다 얘들아. 정정. A1 더하기 A2야. 근데 A2가 마이너스 4래. 그러니까 B1은요 A1보다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작다는 소리야. A1보다. 아, 그러니까 B1은 A1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아, 내가 B1이랑 A1이랑 똑같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1을 대입해봤는데 아, B1이랑 A1은 절대 똑같을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먼저 생각했냐를 너네가 생각해야 돼요. 자, 만약에 똑같았다면 B2가 A3가 됐을 거고요. B3가 A5가 됐을 거고 B4는 뭐 A7이랑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3개네. 이렇게 하려고 썼던 거야. 요거 말 납득돼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면 나 이제 뭔가 알 것 같은데 B2가 A1이면 어떨까요? B2가 A1이야. 그러면 B3는 A3야. B4는 A5야. B5는 A7이야. 근데 A7은 어차피 A 집합이 없지. 그러니까 B2랑 A1이랑 똑같으면 결국에는 이게 뿅뿅뿅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을 왜 한 거냐면요. 공차가 2D이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원수로 갖는 순간요. 이게 두 칸씩 띄어가지고 또 교집합이 생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B2가 A1이다 했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수식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B2가 A1이랑 똑같고 싶어. 그러면 계산합시다. 자, B1은요. A1-4야. 그 다음에 B2는요. 얘가 A1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B1은 B2 빼기 4야. 따라서 B2는요. B1 더하기 4지. 그러니까 공차가 4였다는 거야. 따라서 D는 4하면 큰일 난다. 2D는 4에서 D가 2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B2가 A1일 때는 요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A20 값 하나 찾아 놓고 갈까요? A20은 얘들아 A의 입장에서 이제 저 D를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8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다가 36 더해주면 여기서 32의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3가 A1이다. 그러면 이제 딱 되겠다. B3이 A1이면 B4가 A3고 B5가 A5로 되고 딱 3개. 그 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3가 A1일 때는요.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 B3가 A2 더하기 잠깐만. 천천히 할까? B2 졌다가 대입하는 게 낫겠다. B1은 A1-4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B3를 대입해. 그러면 B3는 B1 더하기 4잖아. 근데 이 녀석이 지금 4D인 거거든. 왜냐면 저 BN의 공차가 2D니까. 따라서 D가 1이 나네요. 여기서. 그래서 A20은 A2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18D였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8 해가지고 여기서 14 정도가 나왔어요. 따라서 32랑 14랑 더해주게 되면 46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발상이 생각이 나서 풀었으면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3 선배들도 나오면 다 탈탈탈 털렸던 유형이라서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들 얘는 어땠어요? 다들 괜찮았니?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거 푼 학생들 중에서 얘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너네의 풀이를 내가 한번 들어주지. 맞췄다. 본인이 맞췄다.
풀이 얘기할 수 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풀어봤어요? 오. 이거는 그냥 용기 있게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관계식이 하나가 딱 나와서 자연수 D를 고려를 할 수 있게 된 문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합공식 안 쓰고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얘가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쌤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줄게. 첫 번째는 그냥 이 녀석을 내가 그냥 멋대로 첫째 항으로 바라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그쵸? K 맞아요? K 플러스 1번째예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유진아, 너 근데 K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 K 적혀 있던데? 기분 탓인가요? 그러네, 여기 한계수 K로 잡았네요. 얘들 이거 한계수 K 플러스 1개 아니야? 그치? 왜냐면 n 플러스 0부터 n 플러스 K까지니까 K 빼기 0 플러스 1이니까 요 녀석의 한계수는 지금 K 플러스 1개예요.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끝항 요걸로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응? 근데 물론 솔직히 K나 K 플러스 1이랑 상관없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한번 살펴봐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 관계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2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AM 더하기 AM 더하기 K는 0 이런 식이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당연히 저 자연수 MK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이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었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AM 더하기 AM 플러스 K가 0이 되려면 저 녀석을 이제 우리가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볼게. 얘들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초항이랑 공차를 문제에서 세팅을 해줬으니까 저걸 기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우리 n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n-1d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더하기 초항에다가 m 더하기 k-1의 마이너스 d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어차피 는영이니까 이게 그냥 음수 싫으니까 그냥 다 양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아하. 자, D로 묶어볼게. D로 묶으면 n-1 더하기 n 플러스 k-1이니까 k 더하기 2m-2 이런 식으로 적힌 게 마이너스 60이네요.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응? 그렇다 보니까 자, 지금 요 녀석이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예요. 그리고 다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3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양수가 확정이야. 그러니까 자연수예요, 얘도. 요거 납득되니? 그렇기 때문에 저 D가 60의 약수이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니까 60의 음의 약수인 거지. 요거 납득되니? 천천히. 잠깐만. 자연수 D의 개수네? 잠깐만.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내가 마이너스 잠깐만. 나 30에 마이너스 안 곱했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여기 플러스지 얘들아. 쏘리. 여기는 마이너스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서 D의 값이 자연수 분의 60이기 때문에 그냥 60의 양의 약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60은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 2 곱하기 30, 2 곱하기 15, 2의 제곱에 3 곱하기 5네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약수의 개수겠죠? 그래서 12개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응. 근데 이것도 좀 빡세. 막상 이거 생각하기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저렇게 안 풀었어.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래? 지금 저 녀석이 나는 일단 한계수까지 먼저 파악해 볼 것 같거든? K 플러스 1개야. 근데 지금 자연수 K다 보니까 K 플러스 1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짝풀로 뭔가 나눠서 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저 합공식으로 막 저런 식으로 안 바꿔서 풀었으면요. 나도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그냥 나눠서 풀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수열을 그릴 때 좀 직선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게 싹 다 더해서 0이 되려면 첫 번째 K 플러스 1이 짝수일 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지금 짝수계인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연수 D니까 공차 음수였겠죠?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더하기 K일 때 얘네가 요거 점대칭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양수랑 최초의 음수 있겠죠? 이 두 녀석도 마찬가지로 대칭이야. 그러니까 0인 항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대칭은 돼야 돼. 요 말이 이해가 되니? 그래야 더했을 때 0이 나오니까. 로 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요 논리긴 해. 근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D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K 플러스 1이 홀수야. 그 홀수일 때는 이게 어떤 양상이었던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직선이 여기 어딘가에 M이 있었고, 여기 어딘가에 M 플러스 K가 있었을 때, 얘들아 지금 이게 한 개수가 지금 홀수잖아. 그러면 짝짝짝짝 지었을 때, 여기 무조건 가운데 0을 지나는 항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의 항 넘버는요, 2분의 2M 더하기 K예요. 얘들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K 플러스 1이 홀수면 K는 무슨 수야? 짝수죠? 그럼 지금 2분의 짝수 더하기 짝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넘버도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A에 M 더하기 2분의 K가 0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공차 구하면 되는 거야. 공차 개수. 그리고 요 위에 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요. 얘들아 이게 여기 대칭되는 지점은 구할 수 있어. 2분의 2M 더하기 K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야. 2분의 홀수야. 그치? 왜냐면 K 자체가 지금 홀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지점들을 내가 자연수로 표현하려면 요 주황색 항넘버는 2분의 자 M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1번째 항이고요. 여기 항넘버는요. M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것도 보이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딥하게 가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뭔 말인지 잠깐만 저거 2분의 1을 해줘야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요렇게 해야 저게 자연수가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분자에 빼기 1 플러스 1을 하면 지금 요 봐봐 얘들아 K 플러스 1이 짝수니까 K 마이너스 1도 짝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약분돼서 이 녀석 자연수죠. 여기 K 플러스 1 짝수니까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여기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딱 가운데 기점으로 이웃한 두 자연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대입했을 때가 마지막 양수고 여기 대입했을 때가 음수해가지고 요거 범위 구하면 또 자연수 개수 나올 거예요. D의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진짜 개빡센 거잖아. 말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합공식 이용해서 편안하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 과정이 지금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관점으로 뭔가 그래프 그리는 거를 뭔가 선호해가지고 쌤도 저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연스럽게 먼저 들어. 근데 이대로 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들거든, 얘들아. 너무 빡세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합공식으로 가면 너무나도 편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복습하세요. 넘어갑시다. 얘들아, 요 녀석은 좀 어땠어요? 1036번. 얘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2차 함수가 최고야. 아,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자, 한번 보자. 자, SN은요. n 이퀄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얘들아, 근데 지금 내가 요 녀석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 부호를 몰라. 근데 SN이 어디선가 최소값을 갖는다 조건은 뭐냐면 공차가 양수였단 소리예요. 음.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게 지금 SN 2차 함수예요. 이게 0이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동시에 지금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여기 값이 7이었고 여기 값이 8이었다는 거야. 아, 그러면 대칭축이 2분의 15였네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SN식을 최고차항 계수는 2분의 D고요. n에다가 n 마이너스 자, 저기가 대칭축이 2분의 15니까 여기는 15였겠지. 그러니까 15. 이런 식으로 SN식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15가 0인 거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저 나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똑같이 162로 같은 자연수 M이 존재한다는데 지금 M 값은 8보다 크대요. 그쵸? 그러면 지금 자 얘들아 봐봐. 이차 함수가 지금 정의역이 8보다 큰 쪽은요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게 마이너스 162랑 16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n 값이 지금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1대1 대응이야. 근데 우리가 함수 값이 같은 부호로 절대값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SM이 마이너스 162고 SEM은 162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여기 M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쓰면 안 되네. 여기 최소로 고쳐줄게요. 최소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여기에 M이 있고 어딘가에 EM이 있었을 때 요 지점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60이고 여기는 그냥 162였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왜? 내가 SN 다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요거 바탕으로 내가 M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2야. 그러니까 2분의 D에 M-15 한 개 마이너스 16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D에 EM-15 한 개 162다.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얘들아? 나눠주고 싶어야 돼요. 나눴어. 아래를 위에 걸로 나눴다고 치면 2에 m-15분의 2m-15가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래서 4m-30은요. 마이너스 m 더하기 15 이렇게 되니까 5m은 45 따라서 m값은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저게 9번째 항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9를 그냥 요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2분의 D에 9 곱하기 저거 마이너스 6이죠? 이게 마이너스 160이다.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약분하면 한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에다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마이너스 3이었어. 따라서 D 값이 6이었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끝났죠? A13. A13은요. 자 A1 더하기 6 곱하기 12인데 자 우리 A1 S1이랑 똑같죠? 그래서 S1은 2분의 공차 곱하기 1 마이너스 14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2가 초항이었네. 따라서 마이너스 42 더하기 72 해주게 되면 정답 30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니?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줍시다. 혹시 만약에 요거를 물론 얘들아 이차함수 그래프 안 그려도요. 그냥 생각하면 돼. 돼요. 근데 쌤이 뭔가 나도 설명할 때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해질 때 뭔가 함수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 함수풀이의 장점은 뭐냐면 얘들아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SN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초항이랑 공차 다 모르는 상태에서 SM이나 SEM을 표현하려면 아마 미지수가 훨씬 많았을 거야. 표면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7이랑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가 2분의 15라서 이쪽 절편이 30이니까 SN을 바로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서 써먹어. 아마 이 문제 풀어서 맞춘 친구도 아마 계산할 때가 조금 복잡했을 거예요. A랑 D가 계속 섞이다 보니까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1037번은 좀 어때요? 1037? 할만했어요? 자 얘들아 한번 슥 한번 보자. 저 가조건 보고 이러면 이제 안 돼. 얘들아 저거 A3를 AR 제곱, A5를 AR 4제곱, A7을 막 이렇게 막 두고 막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저게 등비중앙인 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A5의 세제곱이 125니까 A5가 5 정도 나왔을 거야. 요거까지 동의하니? 그 다음에 A5가 5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갈 거냐야. 네,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풀어봤어? 그냥 했어?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쌤이 A5가 5인 걸 구해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다 표현을 해도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A5를 기준으로 여기를 다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A6은 5R분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R분의 5고요. 얘는 5R 세제곱이야. 근데 5는 어차피 다 약분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 R분의 1이 거슬리니까 R을 싹 다 곱하면 여기 R제곱분의 1 더하기 R 4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R제곱을 하나로 뭔가 바라보면 봐봐. R제곱분의 1 더하기 R 4제곱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뭔가 적절하게 변형했을 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지금 6분의 13을 여러분들이 자 얘들아 얘도 물론 계산하면 나와. 당연히 다 나와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들 잘 풀었을 거야. 일단 A5가 5야. 그치? 그래서 쌤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저 녀석을 5R로 쓰고 여기를 R분의 5라고 쓰고 여기를 5R 세제곱 이렇게 쓰면 R제곱분의 1 더하기 R 4제곱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였어. 약분되니까.
이 녀석이 지금 6분의 13이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요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내가 R제곱을 그냥 바로 구해버려도 괜찮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 뭐 X제곱은 13X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다 했겠지?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6, 2, 3, 3, 2 이렇게 되나? 마마? 따라서 X값은 2분의 3이거나 3분의 2였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근데 우리 얘들아 X는 R제곱이었잖아. 근데 공비가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따라서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A9은 였다가 R 4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5R 4제곱이니까 5 곱하기 R 4제곱은 4분의 9겠죠? 그래서 4분의 45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요거 납득되니? 응? 그래서 그냥 번잡스럽게 A랑 R로 안 두고도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둬. 그 처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둬도 전혀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약분만 잘 시키면 돼. 근데 나중에는 두기가 싫어져서 저렇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쌤이 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슬쩍 뭘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 봤을 때 그 분모를 먼저 제곱수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되게 잘 얻어 걸릴 때가 많거든? 근데 이 문제는 예외기는 해.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저게 6분의 13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거를 제곱하고 플러스 1한 게 분자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모를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1한 게 분자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적절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모르잖아, 당연히. 근데 그거를 자연수에 한해서 일단 슥 해보고 안 돼가지고 계산을 나도 한 거야. 쌤도 여기서 그 졌다가 6을 한번 곱해봤어. 그러면 그냥 안 돼요. 그냥 예쁜 공비이길 바라면서 뭔가 해봤는데 그 저거 제곱하고 더하기 1 했을 때 분자가 안 나오잖아. 그럼 수능이 약분돼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약분이 돼가지고 저게 안 나왔다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뭐든 그냥 푸세요. 이렇게. 그래서 R제곱 구하고 가면 좋겠다. 여기 두 문제 남았네. 1039번 좀 어땠어요? 얘들아 근데 쌤 이거 교육청 기출 이거 처음 봐요. 그 겁나 옛날 문제인가 봐. 쌤의 기억에도 없거든요 이거. 언제 치러진 거지? 내가 교육청 기출을 잘 보기 시작한 게 202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020년대 전 거였을 거야. 어. 혹시 상황은 이해가 되니? 어. 이게 여러분들이 저거를 딱 봐봐. 예를 들어를 무조건 잘 봐야 돼. 어. 문제에서 저 빈칸 보기 박스만 읽으면 내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잘 봐. 자연수 M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AM이라고 하죠. 그러면 뭔가 M 값에 따라서 K 값의 합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하시고 함수 관계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m제곱은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K번째 항이래요. 와 이게 뭐야? 저거 보고도 사실 관계식을 세워도 돼요. 그쵸?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초항 곱하기 자 K번째 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공비의 K-1인데 R이 지금 2보다 큰 상황인 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놓는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고 싶냐 저 뭐야 A 200이래요
얘들아 m이 200일 때요. 이 녀석이 3 곱하기 r의 k-1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가 r이 지금 이 이상의 자연수래.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그럼 r은 무조건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아니면 뭐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소인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r이 2일 때 막 이런 거 다 해봐야 돼요. 생각을 다 해봐야 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r은요 우리가 2에 k 나왔으니까 그래 t 이렇게 하고 t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모르겠으면 해봐야 돼요. 자, 만약에 그냥 t가 시원하게 200이야. t가 200이었어. 그러면 k-1이 1이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k 값은 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조심해야 돼. 얘도 지금 잠깐만. 그래 초항은 아니겠지. 얘도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0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해 본 건데 k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안하면 나중에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0제곱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자연수여야 돼.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t가 다음에는 뭘 해보고 싶어? 내가 지금 저 k-1이 1일 때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저 k-1이 2일 때는 t가 100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k-1이 이번에는 2였다는 거야. 오? 선생님 나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얘랑 얘가 곱해서 200이 돼야 되네요. 라는 게 인지가 돼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쭉쭉쭉 내려와서 k-1이 마지막에 200이 됐을 때는 t가 그냥 1이었을 거야. 그리고 t가 1인 것도 가능하잖아. 1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아, k-1이 200의 양의 약수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면 돼요. k-1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k 값의 합이 a 200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200의 약수의 개수는요. 양의 약수야. 얘는 뭐야? 2의 세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여기 지금 12개야 얘들아. 12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거를 싹 다 더하면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얘들아 K값이 K1부터 K12까지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K1부터 K1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2를 한 녀석이 200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야.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우리가 등비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식 알아야 돼. 1 더하기 2의 1제곱, 2의 제곱, 쭉쭉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 아니죠? 2의 세제곱 큰일 날 뻔. 그 다음에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잖아. 동의하니?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녀석이 지금 A200이죠? A200의 값은요 12 더하기 저 녀석의 곱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그냥 이거 뭐 합공식도 필요 없잖아. 그냥 노가다 띱시다. 얘는 지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31 정도 되겠지. 31이랑 곱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30은 잠깐만 450에다가 15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네요. 따라서 465에다가 12 더하니까 477 정도 나오나요? 477이 정답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규칙성을 찾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를 분석을 하셨더라면 이 규칙성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연수다 보니까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넘어가고. 얘들아, 한 문제 남았다. 좀만 힘내세요. 짜잔. 이 녀석은 어때요? 얘들아, 우리가 쌤이 요거 하나만 또 언급해주고 넘어갈게.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요게 지금 우리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AN이 등비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요 값이 AN 더하기 3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N 더하기 1의 값이 13의 3의 n-1제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를 딱 봤을 때요. 해석하고 싶어야 돼.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공비는 3이겠지. 그 무조건 3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게 3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 3에 n-1제곱 달려있는데,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은 3이 공비였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 an 플러스 1제곱은요. a1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그러면 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아래 n-1제곱으로 쓰는 게 좋지. 왜냐면 오른쪽에 3의 n-1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a3의 아래 n-1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4의 아래 n-1제곱이니까 3의 n-1제곱이 돼서 3의 n-1제곱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a2, a3, a4의 합이 13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A3는 3A2고요. 4A4는 9A2야. 공비가 3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13A2가 13이기 때문에 A2의 값을 1로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4의 값은요. 1 곱하기 R제곱이니까 9 해가지고 정답은 9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니? 그 혹시 요렇게 똑같이 푼 친구 있어요? 아니면 푼 친구 중에 이거를 요렇게까지 쪼갠 다음에 이 녀석을 일반항으로 표현해서 푼 친구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Sn 플러스 3과 Sn을 생으로 구해가지고 풀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좀 너무 많아, 얘들아. 근데 쌤은 요런 거 보면요. 여기 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혹은 그냥 이거 공식대로 그대로 가도 아마 그 모양이 나올 거야. 그치? 그렇게 풀어도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요게 속도가 좀 더 빠를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푸는 거라서. 그러니까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